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피가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계속해서 1950선까지도 밑돌다가 1960선은 지켜내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밀당이 계속 이어지는지 또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일단 4월 들어서 증시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3월 말에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로 약 10일 만에 결국에는 30포인트가량 밀리면서 1970선까지 내려앉았죠.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장중에 1950선대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60선은 간신히 지켜냈는데 지지선은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난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수가 3월 말에 2,000선 한 차례 돌파한 이후에 큰 폭의 변동성보다는 121선 이동 평균선을 단기 지지선으로 사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서 매도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었던 외국인 매매가 아직은 매수, 매도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견조한 지수 흐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매도할 때는 지수가 하락하는 외국인 매매와 연동된 그런 지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가 조금은 소강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높고 주변 금융시장 상황도 큰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지수는 추가적 악재가 일단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지만 큰 호재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합권 내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확실한 추가 상승과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좀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시즌 분위기와 연동되는 그런 지수 흐름을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로 시작된 어닝 서프라이즈 분위기가 좀 더 이을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전 종목 및 2분기 실적 호전 예상 종목에 대해 매기가 좀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조금씩 지금 관찰되고는 있지만 신흥국의 그런 선호 현상의 원인으로 좀 제공했던 그런 유가 반등이 관련 이벤트만 보면 사실 17일 산유국 회동이 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 이후에 그 6월 초 정례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그런 하방이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서 급격한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은 없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는 큰 변동성보다는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당분간 지수 방향성의 그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과 외국인의 매매 근거를 제공하는 매크로 변수의 매크로 변수 방향성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유가라든지 환율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대해서 잘 관찰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유로화와 또 엔화는 강세를 보여주는 현상,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외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무래도 그 엔화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따라서 엔화 강세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엔화가 강세로 추세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전략가들의 분석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후에 최소한 엔화 약세로 다시 추세적으로 회귀하는 일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엔화 강세 수혜를 보는 업종들, 예를 들어서 일본과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하는 그런 업종, 또한 엔화 매출이 좀 많은 업종, 그리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에 관심을 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종목으로는 일단 수출 관련주로는 일본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단기적으로는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일본 매출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SM, 그리고 일본 관광객 증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주도 주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역시 굴삭기 관련 투자 인프라코 역시 단기 관심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기아차, SM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중맥 건강산업그룹의 임직원 8,000명이죠. 5월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서울시가 알려주면서 즉각적으로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이슈가 또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화장품주 안에서도 탑픽 종목이 있다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중국의 그런 기업들이 포상 관광을 한국으로 온다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 관광이 물론 기업의 그런 매출액 증가로 이야기겠지만 현재는 단순히 포상 관광 이슈보다는 더 근본적인 중국인 관광객 증가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중국과 관련된 경기 지표들이 좀 나쁘지 않은데요. 3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일단 호조를 보였고요. 또한 각종 건설 및 주택 관련 지표도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월 중국인 입국이 전년 대비 한 5.7% 정도 증가했고 1월과 2월을 합쳐도 17.3%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요코의 방안도 늘었다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국 주택 가격 반등이 추세적 현상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 방한객 증가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방한객과 관련해서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리더스 코스메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은 예전 그 삼성 LNS에서 골판지 부분을 떼어내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적자이고 이익률이 좋지 못했던 골판지 부분을 부분의 실적이 좀 제외되면서 향후에는 이익률 높은 그 화장품 부분만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호전된 실적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가 역시 장기간 소외된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좀 거리가 실렸던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는 리더스 코스메틱을 최선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배당주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8일에 현대차 그리고 오늘 11일이죠. 삼성전자와 포스코, 내일은 SK텔레콤까지 배당 관련주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또 증권사들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네. 일단 힘이 좀 떨어졌다라는 약발이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 먼저 말씀하신 그 배당 관련 그 결의안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이슈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배당주 관련돼서는 장기적 성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관련으로 투자한 종목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서 예상과 다른 주가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면 일단 배당 관련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폭의 매매 변동성만 보이고 있다면 특별히 매매 전략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당으로 인해서 목표한 수익을 얻으신 투자자라면 전반적인 그런 시장 전략에 연동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배당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또한 그 자본 이익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배당주보다는 더 많은 종목들의 눈을 돌려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이니까 첫 출발을 잘 해야 될 텐데 시장 전체적인 전략과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근데 일단 뭐 외인 매도만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지수 변동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요. 주 후반으로 다가갈수록 중국 지수 발표와 연동한 좀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주들의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오늘장 마감 이후에 뭐 장중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LG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LG전자의 뭐 투자 포인트는 역시 이익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1분기는 물론 2분기까지도 이익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분기와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수치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역시 뭐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3월부터 꾸준하게 매수했던 외국인에 맞서 기관은 뭐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꾸준히 보여줬는데 최근 4월 들어서는 큰 매도세보다는 매수하는 모습도 기관 측에서 관찰되고 있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떤 매매 패턴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수급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면 결국 LG전자는 신규 스마트폰 G5의 인기 증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는데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한 G5의 그런 인기가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면 LG전자의 주가 역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지표 발표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관심 종목으로는 LG전자를 꼽아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